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내년 열리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 28일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부정부패 등으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원인 제공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서울시장 공천을 하려면 석고대죄 수준의 대국민 사과와 당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가 있는데요. 계속 언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과 내년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공천이 가능한지 오늘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연이은 사건으로 시도지사의 공백이 좀 생겼는데요. 내년에 치러질 재보궐선거를 둘러싸고 또 논란이 됐죠. 네. 그 내년에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을 예정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후보를 공천하느냐 이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공천해도 또 안 해도 일단 후보풍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논란에 불을 당긴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이 지사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공당이 문서로까지 규정했으면 그렇게 약속했으면 지키는 게 맞다. 무공천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지사의 발언 공당이 문서로 규정한 것이다. 근데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죠. 네네. 현재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김 전 의원은 우리 당원 당규만 좀 고집하기에는 좀 이게 선거가 너무 큰 문제가 되어버렸다. 네. 만약 당원을 지키기 어렵다면은 분명히 국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사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변화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에는 이런 내용이 실제로 있는 건가요? 네. 그 민주당 당원 96조 2항을 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 이 사건에는 성폭력 사건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긴 한데요. 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폭력 문제가 무공천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좀 많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고돈 전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엔 극단적 선택으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명확하게 무공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주장의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네, 소수 의견이면은 대체적으로 성범죄가 당연히 중대한 잘못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네네, 그건 맞습니다. 일단 일부 당 지도부 인사의 경우 현실적인 고민을 포함해서 이런 소수 의견이 있긴 하지만 네. 김부겸 전 의원이나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유력 인사들 중 상당수가 일단 당원을 무시하고 후보를 내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하면 이제 성추행을 부정부패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당의 당원이나 당규가 당 지도부의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좀 우리나라 정당을 살펴보면 정당들은 대부분 강령, 당원, 당규, 윤리규범 등의 이제 내부 규율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 이제 기본 정책이 되는 게 강령과 당원인데요. 정당을 창당에 등록할 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 꼭 공표를 해야 되고요. 강령이 당의 지향점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당원은 당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행 민주당 당원 15장에 이 당원 개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당무위원회 의결 등으로 발의되고 전국대의원회 제적 과반수의 찬성 또는 중앙위원회 제적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그러니까 고칠 마음이 있다면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당원이나 당규를 고치지 않고는 공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애매한 부분인데요. 예. 현 상태에서 민주당이 내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면 우선은 당원 당규 위반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천을 결정하는 순간 이제 당 지도부가 당원 위반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는 거죠. 지도부가 먼저 위반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만 안팎으로 당연히 비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김보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맞다. 네. 이런 전제를 내세운 거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이거는 성추행 사건은 부정부패라기보다는 뭐 개인의 일탈을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인 일탈로 규정을 한다면 당원 당규 위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 당원에는 재보궐선거 무공천에 대한 규정은 있고 그리고 성범죄 경우에는 무공천 사유에 해당한다가 이제 대체적인 인식이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당원 당규를 고치면서 공천을 할 수 있을지는 뭐 절반의 진실 혹은 뭐 판단 네, 보류 네, 네, 그 맞습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임시 공휴일이 된 8월 17일에 대한 음모론이네요. 네. 예,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연기를 위해서 정부가 8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네,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까지 됐는데요. 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돼 주목받는 한 사람 김경수 경남지사. 또 다른 제목은 우연의 일치 임시공휴일 8월 17일은 김경수 재판일.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다 많은 매체들이 이제 받아서 보도를 했고요. 뭐 내용은 내년 4월 보궐선거에 경남대 선거까지 들어가면은 좀 여당이 부담이 크니까 예. 이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2018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기소된 뒤 3번 정도 이제 재판부 선고가 연기된 네. 적이 있었는데 네.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은 그럼 어디까지가 사실인 건가요? 네, 좀 순서대로 보면요. 예. 우선 이런 주장이 먼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원래 8월 14일로 거의 뭐 대세였다. 이런 주장이 먼저 이게 근거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네. 일단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 한 언론이 메르스 때처럼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이런 기사를 보도했는데 바로 청와대에서 기사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뭐 당시는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또 연휴 기간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 좀 그런 시점이었고요. 네. 또 그러면서 이제 내수 진작을 위해 8월 14일 휴일로 지정하는 게 논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일단은 공식 부인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공휴일 날짜를 8월 14일 대세였다 혹은 뭐 확정이었다 이런 주장은 일단 사실이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지사의 재판을 미루기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는 주장을 좀 살펴보면 일단 정부는 공식적으로 7월 21일 공휴일을 열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남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 2부는 그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 전날인 20일 공판이 있었는데요. 그날 원래 다음 공판 기일을 8월 17일로 예약을 했는데 그날 임시공휴일 얘기가 있다. 네. 8월에는 17일만 예약이 가능했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다음 공판 기일을 9월 3일로 잡고 그날을 마지막 공판 기일 목표로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정부에서 발표한 공휴일 지정보다 이 공판 기일 결정이 하루 앞선 거죠. 네, 그러니까 먼저 발표가 됐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8월 17일로 공판 기일을 잡았지만 네. 그날이 임시 공휴일로 검토 중이니까 이제 네. 9월로 미뤘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네, 것이죠. 네. 그 재판부가 언급한 대로 8월 17일이 임시 공휴일일 가능성은 이미 알려지긴 했습니다. 언론에 이제 이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는 정부와 재판부가 짜고 날짜를 정했다 이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주장과 음모론의 네. 차이는 결국 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네네. 이런 차이일 것 같네요. 뭐 좀 사람들이 이런 근거로 이런 주장이 나올 만하면 주장이 되는 거고 네. 근거 없이 그냥 상상만으로 나오면 이건 음모론인 거죠. 네. 네, 저희가 그래서 서울고법 쪽에 통화를 했는데요. 이 재판부가 집행하려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일정이 다 있는데 그 재판정과 그런 일정이 있는데 그걸 다 고려해서 빠른 쪽에 잡은 게 8월 17일이었고 그날 네. 불가능해지니까 다시 9월 3일로 한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부는 임시 공휴일 지정 이전 시점에 8월 17일로 이미 법정을 예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7월 20일 공판을 진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공지할 때 임시 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다. 네네. 하지만 8월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8월에는 추가 기일을 잡을 수 없어서 네. 9월에 공판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네네.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리고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좀 근거는 희박하다. 네. 뭐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주장과 음모론의 차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에 가장 또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행정소도 이전 관련이네요. 네, 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먼저 이제 행정수도 완성론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정치권의 태풍급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건 부동산 실정 감추려고 비판 잠재우려고 하는 국민 회피용 꼼수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요. 근데 또 여당에서는 수도권 집중, 뭐 지방 불균형 해소, 집값 대란 이거 다 잡을 수 있는 해결책을 이렇게
연일 군무를 떼고 있습니다. 예. 근데 행정수도 이전하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떠오르는데요.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네. 대표적인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구체화됐고요. 결국 국회에서 투표의원 194인 중 찬성 167인 제적 과반수와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좀 일었고요. 2004년 7월에 수도 이전 반대 국민 포럼이라는 단체가 중심이 돼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결과는 위헌이었죠. 네, 그랬죠. 뭐 지나간 일인데요.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이 사업을 좌초시켰습니다. 당시 재판관 7명 중 5명이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수 설정의 헌법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당시 좀 일반 국민들이 전혀 생소하던 관습헌법, 그러니까 서울은 계속 수도였다 이런 관습헌법을 근거로 이제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그 당시에도 좀 이 법 적용이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 법을 뭐 이렇게 개헌을 해야 이 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판결문에 따르면 헌법을 개정해서 수도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지 않는 한 수도를 옮길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시 현재 입장은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 국민투표를 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여당에서 일부에서는 그 여야 합의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법을 개정하면 개헌 국민투표 거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만약에 이게 또 문제가 생기면 일단 법을 바꾼 다음에 다시 위헌 헌재 재판을 받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랑 지금은 좀 다르다는 것 같은데 네. 행정수도가 완성이 되면 어떤 기관들이 옮겨가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이 청사를 비롯한 그 정부 세종청사에 자리 잡은 정부처 모두 25개 기관인데요. 네. 이 중앙부처 18개 가운데서 행안부 등 12개 부처가 지금 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뭐 이런 곳은 이전 불가 대상인데요. 이 헌재 결정 취지가 외교, 국방, 통일, 뭐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다루는 부처는 이처럼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여당의 의도대로 만약에 진행이 돼서 행정수도가 완성이 되면 앞서 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이런 부처가 모두 다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서울대학교와 KBS가 또 거론이 되기도 했었죠. 네, 일부 언론 보도가 좀 있었는데요. 네. 현재는 검토한 바가 없다가 공식 답변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서울대와 KBS까지 가는 건 논란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지금도 일단 부담인 상황에서. 예. 그래서 일단은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답변인데 근데 수도 이전의 취지라는 거는 국가간이 많이 옮겨갈수록 그게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 공론화 된다면 그 과정에서 다시나 있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라는 주장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대체로 사실입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할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내용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 박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구상은 1977년 2월 10일 서울시 연두 순시 과정에서 처음 밝혀졌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인구 억제와 도로 확충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통일이 되면 뭐 개성을 수도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 통일될 때까지 임시 행정수도를 서울이 아닌 곳에 새로 건설하겠다. 공교롭게도 현재 세종시 비슷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당시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제 안보상 이유도 고려가 돼서 이제 그 지역에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3월 16일에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고 청와대에서 2년 동안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6일에는 국회에서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마련됐습니다. 네. 이듬해 201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이제 구성이 좌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였습니다.